만약 건강을 챙긴다고 단백질만 집중적으로 드셨다면 오히려 몸에 무리를 주고 계신 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너무 많은 단백질은 피로, 두통, 저혈압 같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백질 중독이라는 낯선 개념과 함께 우리가 왜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야 하는지를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건강하게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과 우리 몸이 진짜 필요로 하는 식단 균형까지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요약. 오늘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단백질 중독이란 무엇인가? 몸에 필요한 영양소의 이상적인 비율. 단백질 과잉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실제로 나타나는 단백질 중독 증상들. 중장년층에게 맞는 단백질 섭취 가이드. 단백질 중독을 예방하는 식단 구성법.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 하면 왠지 건강한 이미지가 떠오르죠. 근육을 만들고 활력을 높여주고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고단백 식단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단백질 중독이라는 말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이 개념은 의료 현장에서도 점차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40에서 60대 중장년층에게는 신체 기능이 점점 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포함한 모든 영양소를 얼마나 어떻게 섭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1. 단백질 중독 들어보셨나요? 단백질 중독은 말 그대로 단백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서 생기는 건강 문제입니다. 의료계에서는 토끼 기아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는 과거 북미 지역에서 사냥꾼들이 겨울철 식량으로 기름기 없는 토끼 고기만 먹으면서 다른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해 영양실조에 빠졌던 사례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단백질만으로 칼로리를 채우면 일시적인 포만감은 얻을 수 있지만 신체는 점차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균형을 잃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이로 인해 만성적인 피로감이나 소화장애, 심지어는 심혈관계 이상 증상까지 동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단백질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단백질이 몸에 좋다는 건 분명 사실입니다. 근육 유지, 호르몬 생성, 면역 기능 강화 등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생리 기능에 관여하는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이 먹을수록 더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의학연구소에 따르면 하루 섭취 열량 중 단백질은 전체의 10에서 35% 사이가 가장 적절한 비율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을 초과할 경우 다른 대량 영양소인 탄수화물이나 지방의 섭취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결국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2016년에 발표된 한 국제 영양학 연구에서는 단백질 섭취량이 총 에너지 섭취량의 35%를 넘었을 때 오히려 신체의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고 피로감과 메스꺼움, 저혈압 등의 증상이 증가했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에너지 대사가 불안정해지고 특히 중장년층에서는 체내 장기 기능의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입니다. 특히 간과 신장은 단백질 대사에서 발생하는 요소나 암모니아 같은 노폐물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기관들이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노폐물은 체내에 축적되고 전신 피로와 함께 다양한 질병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많아질수록 간과 신장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니 과도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단백질은 건강한 식단의 중요한 축이 맞지만 단백질만으로는 결코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없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가 조화롭게 작동해야 면역 시스템도 잘 돌아가고 세포도 건강하게 재생되며 장기들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소화 기능과 대사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한 가지 성분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식사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 우리 몸은 균형을 원합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은 대량 영양소라고 불리며 각각의 섭취 비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학연구소에서는 하루 섭취 열량 기준으로 단백질은 10에서 35%, 탄수화물은 45에서 65%, 지방은 20에서 35% 정도가 적정 비율이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우리 몸이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세포를 재생하며 장기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균형을 의미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이 비율을 조금 벗어나도 괜찮은 건가요? 가끔은 체중 조절이나 특정 질환 관리를 위해 어느 한 영양소를 조금 더 강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이 비율이 무너지게 되면 체내 대사에 이상이 생기고 호르몬 분비가 어긋나거나 영양소 흡수가 원활하지 않아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만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식단은 간과 신장에 부담을 키우고 탄수화물 부족으로 인해 에너지 저하와 집중력 저하, 피로감까지 동반할 수 있습니다. 2014년 국제영양학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고단백 식단을 장기간 유지한 성인 그룹은 대사 질환 발병률이 높아졌고 특히 여성의 경우 생리 주기 변화나 갑상선 기능 저하와 같은 호르몬 이상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났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결국 특정 영양소에 치우친 식습관은 단순한 불균형을 넘어서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이란 각 영양소가 제 몫을 하도록 적절히 배분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면역을 담당하며 탄수화물은 두뇌와 신경의 주된 에너지원이고 지방은 세포막을 구성하고 호르몬을 합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과하면 결국 전체 시스템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3일 단백질 섭취량 얼마나가 적당할까요? 단백질 중독의 초기 증상은 생각보다 일상적인 느낌으로 시작됩니다. 대표적으로 메스꺼움, 만성 피로감, 두통, 나른함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증상은 대개 무심코 넘기기 쉬워 그냥 피곤한가 보다 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섭취가 계속 높아지면 저혈압이나 심박수 감소, 식욕 변화, 소화불량, 설사, 기분 변화 같은 보다 뚜렷한 이상 반응이 뒤따라옵니다. 이때는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우리 몸이 균형을 잃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바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나요? 실제로 단백질 중독은 단기간 섭취로 바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방이나 탄수화물 섭취 없이 단백질만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게 되면 우리 몸은 대사 균형을 잃고 점차 증상이 누적되게 됩니다. 특히 신장이 노화되기 시작한 중장년층에게는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질소화합물이나 요소 등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은 훨씬 더 빨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 스포츠영양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가 총 칼로리의 35%를 초과할 경우 간과 신장에 무리를 주며 특히 체수분 균형이 깨지고 혈중 암모니아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탈수, 만성 피로, 소화장애, 심지어 혼란스러운 사고력 저하까지 동반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한 성인의 경우 체중 1kg당 0.8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몸무게가 70kg인 분은 하루에 약 56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것은 평균적인 기준이고 운동을 자주 하시거나 활동량이 많은 분은 체중 1kg당 1.2g에서 많게는 2g까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고강도 근육 운동을 지속적으로 병행하거나 전문적인 체력 소모가 있는 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단백질을 조금 더 먹는 건 괜찮지 않나요? 몸에 쌓이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하던데요. 이 부분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남은 성분이 몸에 축적되기보다는 간과 신장에서 분해되고 배출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요소나 암모니아 같은 노폐물은 배출에 상당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특히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고령일수록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는 만큼 젊은 사람보다 단백질 과잉의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의학연구소에서는 성인의 하루 단백질 섭취 상한선을 전체 칼로리의 35%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넘어서게 되면 신진대사 장애나 간과 신장 기능 저하, 체내 질소 불균형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2020년 발표된 유럽영양학회 논문에서도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한 중년층은 오히려 근감소증 예방 효과가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백질만으로 근육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운동과 함께 충분한 에너지와 수분 그리고 다른 영양소의 조화가 맞아야 근육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생활에서의 사례와 팁. 중년 이후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대사율도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는 말은 여러 건강 프로그램과 기사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너무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닭가슴살만 반복해서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 중에도 단백질 보충하려고 닭가슴살을 하루에 3팩씩 먹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럴 경우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닭가슴살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재료이긴 하지만 지방이 거의 없고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탄수화물도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단백질 외에 필요한 열량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몸은 에너지 부족 상태에 빠지고 단백질 자체가 오히려 에너지로 전환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의도한 근육 유지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영양의 불균형만 심화될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단백질을 열심히 먹고 있는데 왜 피로하고 힘이 없을까요? 이는 단백질 외에 탄수화물과 지방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가장 우선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이 지방이고 단백질은 주로 조직을 구성하거나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데 쓰입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부족하면 단백질이 2차적인 에너지원으로 전환되며 본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죠. 특히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간과 신장에 부담이 가고 노폐물 축적이나 만성 피로 같은 증상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단은 반드시 균형 있게 구성해야 합니다. 닭가슴살과 같은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실 때는 샐러드에 아보카도나 견과류를 곁들이고 드레싱도 너무 저지방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올리브유나 들기름 등을 활용해 적당한 지방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단백질 음료 하나만으로 끝내는 대신 현미밥이나 고구마 같은 복합 탄수화물 그리고 달걀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곁들이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2021년 미국 스포츠의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하루 전체 단백질 양도 중요하지만 식사 간에 골고루 분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서 섭취하기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에 균형 있게 나누고 반드시 복합 탄수화물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곁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단백질만 열심히 챙겨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식재료 간의 조화와 비율, 나에게 맞는 양과 섭취 시간까지 고려하는 것이 진짜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단순한 양보다도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결론 및 실천법. 단백질은 분명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단백질뿐 아니라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의 길입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각 기관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특정 영양소만 집중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혹시 최근에 피곤하고 메스껍거나 두통이 자주 나타난다면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백질 섭취량은 몸무게에 맞게 조절하고 매 끼니의 소량의 건강한 지방과 복합 탄수화물도 함께 챙기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최적의 상태로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반인의 매일 건강이었습니다. 단백질은 건강을 위한 도구이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모든 영양소는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단을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